안녕하세요. 아이유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엠보. 제가 엠보 펜을 이렇게 나무 엠보 펜으로 개발을 한 이유는 이 클램프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니들을 꽉 조여서 흔들림 없이 만드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안에 나사가 잘 꽉 맞추어서 흔들림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이 클램프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는 제가 나무로 직접 다 제작을 한 거고요. 수제작이죠. 손수 다 깎아서 하나하나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제가 만든 이유는 손에 잡았을 때의 그립감, 그리고 핸들링, 그리고 손에서 감겨지는 느낌이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엠보대들을 쓰면서 항상 그런 부분이 너무 미끄덩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게감이 없거나, 아니면 또 너무 무겁거나, 그리고 중심 끝이 제가 좀 예민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마음에 드는 손잡이 형태도 좀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무 엠보대 일단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니들은 반드시 엠보 니들이겠죠. 수지로는 쓰여지지 않고요. 듀얼도 아닙니다. 엠보만 쓸 수 있습니다. 엠보칼, 이런 종류의 엠보칼,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뒤로 해서 날 손상되지 않게끔, 그리고 클램프 부분 돌려서 니들 꽂고, 제일 안정적으로 꽂아서 쓸 수 있는 니들 전체 티 두께는 20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2호도 안 들어가지는 않지만 피가 너무 두꺼운 건 사실 이 클램프가 제가 엄청 크게 벌어지거나 그런 걸로 제작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 이 정도 각도야 조금 자유롭게 해도 되긴 한데, 저는 이 정도의 각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꽉, 절대 흔들리거나 그립감에서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엠보대를 쓰는 활용 방법이,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을 먼저, 어떤 도구를 쓰든, 그리고 연필을 쥐든 또는 어떤 다른 수지 도구를 쓰든, 머신을 잡든, 잡는 거에 있어서 앞 조절과, 그리고 쉐입을 잡는 그립, 그 각도, 손에 있어서의, 손가락에 있어서의 쓰임새, 이거를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굉장히 풀어내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이건 하나 사실 고가의 저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표현을 하여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여러 경력자분들이나 또는 기초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독학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또는 따라하고, 따라하다 안 되면 또 들으면서 할 수 있게끔 오늘 중요한 엠보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찬히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엠보를
잡고 라인을 넣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죠. 예, 지금 들고 있는 이 도구는요, 통심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완전 통심이에요. 아무 부분이 없죠. 그냥 떨어뜨리면 다 부러지는 통심이고, 통심에 비닐 하나가 씌워져 있습니다. 전체가 통심. 굉장히 미리수가 넓죠. 굉장히 그냥 이 전체가 통이니까. 예. 새끼손가락보다는 좀 얇고. 통심으로 잡는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두께가 엠보데랑 거의 조금 얇고 뭐 거의 흡사하게, 앞에 클램프 부분은 거의 흡사한 두께인데요. 첫 번째, 엠보데를 잡는 방법. 거치를 가운데 중지에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약지를 올려 겁니다. 자, 이 상태. 그런 다음 엄지를 그 위에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줍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엄지에 있어서의 앞 조절입니다. 자, 엄지가 너무 꽉 누르게 되더라도 니들 끝에 앞 전달이 고스란히 엣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거나 시원이 들어갈 때도요, 앞쪽 부분이 앞 조절이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다 엄지에서부터 오는 압입니다. 모든 도구를 활용할 때는 손가락 끝에 말초신경들을 다 진짜 세워서 어떻게 주입이 되고 어떻게 그려지고 압의 조절이 표현함에 있어서 어디가 세게 들어가는지 한 컬 한 컬 넣을 때 시작되는 점과 끝이 점의 압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느끼면서 라인을 긋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 있어서 엄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엄지에서 오는 압이 모든 니들과 도구의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깊이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텐션을 잘 잡고 앞 조절을 잘한다라는 건 손가락의 힘과 텐션의 방향이 적절했을 때 앞 조절과 텐션이 유용하게 작용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손가락 끝의 힘이 유난히 엄지가 세신 분들이나 도구를 잡는 방법 자체가 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면 수지를 하든 엠보를 하든 머신을 잡든지 똑같은 센 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잡았을 때 가운데 손가락은 방향에 있어 거치를 해주는 손가락이고, 그 다음 약지는 잡아서 방향을 틀 때 라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약지가 중요한 역할을, 방향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조절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약지고요. 돌리면서 라인을 그으면서 압에 대한 깊이와 그리고 방향을 트는 거에 있어서 거치를 할 때 생기는 압을 이 엄지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압 조절은 이 엄지손가락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도구든 상관없이
글자를 써도 그림을 그려도 힘에 있어서의 압은 바로 첫 번째 엄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약지입니다. 중지 같은 경우는 좀 손가락 모양이 좀 그런데, 중지 같은 경우는 중지에서 오는 압이라기보다는 거치를 해서 방향이 틀리지 않게끔 안정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손에 있어서의 뭐 역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한의학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손에 있어서의 그 압 조절을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모든 기운이라든지 기라든지 뭐 이런 것 또한 얘기를 하자면 이 두 개의 손가락에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이렇게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뭐 많은 사람들이 연필을 쓰지만 이렇게 잡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잡지도 않죠. 자, 이렇게 쓰면 방향 조절도 그렇지만 힘이 들어가는 것 또한 밀어서 넣는 방식이 되는 거죠. 제일 안정화되는 건 손가락 하나, 둘, 셋. 세 개의 손가락에서 오고, 그리고 새끼손과 약지에서 오는 방향이 아니라 높이 조절이 유용하게끔 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새끼와 약지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방향, 높이를 피부에 맞닿아서 높이 조절. 자, 살짝 눕히기도 하겠고 세우기도 하겠고. 자, 그렇게 해서 라운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위에서 보면, 그죠? 다시 라인을 돌립니다. 자, 반대. 자, 반대. 지금 방향은 저의 방향에서는 왼쪽으로 돌리는 방향. 네, 오른쪽은요 좀 달라져요. 더 오른쪽은 가운데 손가락이 오히려 더 많이 받쳐주는 역할을 해요.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엄지가 라운딩을 합니다. 자, 다시 라운딩. 그죠? 그러면 손가락이 받쳐주면서 안정화를 만들어주죠. 자, 오른쪽을 돌릴 때랑 왼쪽을 돌릴 때랑은 압 조절에 있어서 다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눈썹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만 잘 들어가고 왼쪽이 잘 안 들어가요. 탈각 뒤에 왼쪽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왼쪽이 잘 들어가는데 오른쪽만 안 들어가요. 그죠? 각각의, 저는 왜 왼쪽이 더 잘 될까? 오른쪽이 더 잘 될까? 에 있어서는 손가락에 있어서의 방향 조절에 있어서 쓰임새가 세 가지가, 이 세 손가락이 오른쪽 돌릴 때랑 왼쪽 돌릴 때랑 압이 다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연필이든 엠보 펜이든 고무판에 그어 보시고 그리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래도 이걸 좀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할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릴 때랑 왼쪽으로 돌릴 때랑은 손가락 3개를 쓰기는 쓰는데 3개의 압이 오른쪽 왼쪽 각각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고 고무판에 엠보를 긋는 거랑 안 하고 긋는 거랑은 아마 인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의 입장에서도요, 반드시 학생을 가르칠 때 손가락 어디에 압을 주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핀 뒤 왜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있는지, 엠보의 라인이 빨리 나오지 않는지를 세 손가락이 쓰이는 거에 있어서 살펴보신다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엠보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오늘 강의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엠보를 고무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고무판은 지금 같아 보이는데 다릅니다. 자, 이렇게 재질이 결이 약간 자세히 보면 좀 거칠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두께감도 좀 있고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실크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개를 다 쓰고요. 이 두 개의 고무판의 가격은 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판매 가격이 3,000원, 이거는 1,500원. 그죠? 다양하게 써보셔도 좋고요. 이게 뭐 이렇게 싼 걸로 연습을 많이 하셔도 라인 나오는 데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뭐 투자에 있어서의 차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눈썹 하나를 그릴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선으로 해서 얼굴에 하는 걸 좀 찍어 달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찍어서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영상들은 그 멤버십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예, 유튜브가 시술 영상 올리는 걸 정상적인 그 패턴으로 보지 않아서 저희들은 이제 멤버십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가 보면 위에서 반대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잘 나오는 자세를 갖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서 위로. 자, 이 니들은 지금 니들이 꽤 피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슬라임 프로 거고요. 니들은 21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서 라인 보시면 손가락의 거치를 보면은 무조건 90도 방향으로 세워야겠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세우고 손을 잘 보시면요.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각도를 보면 90도 각도를 세우기 위해서 화면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라인을 잡자마자 리드를 거치하고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흔들면서 가면 안 되고,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인으로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대고 갑니다. 자, 갈 때 엄지가 엠보데가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엄지에 끝났을 때 엠보데가 있는 방향. 자, 처음에 이렇게 있었죠. 돌리죠, 그죠? 라인을 돌릴 때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 손가락 들고 라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보시면 엠보데를 쓰는 각도, 라운딩. 이렇게 하면 피부에 흔들림이 없고요.
압에 조절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리고 깊이 조절해서 들쑥날쑥하지 않아서 안정된 엠보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90도 각도, 90도 각도, 하지만 라운딩 안정되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각도 잡고, 이때부터는 라운딩이 아니라 그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겠죠, 그죠? 근데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자, 했으면 자세를 손 전체를 움직이는 것보다 손가락의 라운딩으로 틀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전체적인 틀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모이는 시점으로 갑니다. 자, 똑같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자, 이때부터는 긴 선 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겹쳐서 부족한 라인을 채웁니다. 그죠? 연결. 자, 손가락의 라인을 위에서 잘 보시면 라운딩을 할 때 90도에 유지를 하면서 편안하게 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다음에 뒤쪽 꼬리 부분과 그대로 방향을 편안하게 하시고, 자, 연결 그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죠? 자,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언더 부분 짧죠? 예, 선들 짧은 선, 이 자세에서, 자, 짧은 선 넣고 모의 표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 앞쪽이겠죠? 앞쪽으로 할게요. 자, 앞쪽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방향 설정이 좀 부족한 부분은 위로 올라가셔서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그죠? 자, 빼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라운딩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힘 빼시고, 그죠?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앞쪽, 다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 넣어주고, 뒤쪽도 디자인을 완벽한 디자인을 잡지 못할 때는 언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길게 빼시지 마시고, 피부의 역방향은 색소의 착색은 좋을 수 있으나 피부의 손상은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짧게 줄 때도 압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기본적인 라인을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닦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위에서 보시면 손가락, 엄지의 손가락의 방향들을 관찰하시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라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신지 느끼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뭔지 알아야 공부의 틀이나 방향도 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자꾸 그냥 긋기만 한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좀 잡고서 체킹하고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이 조절도 일정하게. 반대쪽 눈썹은 다른 고무판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무판마다 재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자 눈썹, 자, 제 이쪽 눈썹은 위에서 라인 들어가는 것이 알맞는 방법이죠. 자, 위에서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잡는 방법이나 라운딩을 하는 방법이나 손에 압이나 니들 끝에 압이 들어가는 게 지금 전에 했던 눈썹하고는 좀 다르죠. 자, 왼쪽 눈썹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오른쪽 들어갑니다. 자, 라운딩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선 라운딩. 자, 위에서 보일 때 제가 엄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딩. 그죠? 자, 의자가 돌아가는 거다, 그죠? 자, 고무판이 돌아가는 건 나의 자세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자, 엄지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앞쪽 머리에서 라운딩 하는 게 가장 그죠? 어렵죠. 자, 그리고 뒤쪽 꼬리 모이는 구간에서부터 내려가는 곳. 자, 선이 길어지면 앞조절이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라운딩 들어갑니다. 뒤쪽은 또 괜히 당기면서 엄지에서 당기면서 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당기지 말고 똑같은 압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똑같은 힘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 쉐입이 정확하게 잡힐 수 있게끔 힘 조절을 잘합니다. 이때 손가락의 힘으로 당기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니들을 전체 움직이되 손은 너무 움직이지 않게끔 전체.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어떤 분은 오른쪽만 잘 들어가더라, 아니면 왼쪽이 잘 안 되더라, 왼쪽이 잘 되는데 오른쪽은 안 되더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니까요. 그죠?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앞 조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자, 뒤쪽 또 뒤에서 물고
라인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잡고 사이 넣고. 이제 뒤쪽 라인 잡아줘야 되니까 뒤까지 라인 잡고 특히 또 에어컨을 이렇게 켜야 되는 계절에서는 이렇게 색이 이렇게 금방 굳어요. 그죠? 윤활제 잘 쓰셔서 색이 굳어가는 것도 체크하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갑니다. 자, 앞쪽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 라운딩. 그죠? 앞쪽은 라운딩이 좀 필요하죠? 엄지 라운딩. 아래쪽. 자, 피부에 들어갈 때는 깊이 조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고 그냥 깊이 들어가면 좀 피가 좀 나고 안 들어가면 또 빠질 우려를 생각해서 두 번 넣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연습하실 때 피부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엠브에 있어서 피부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들어갈 때 피부 파악이 되면 그에 맞는 앞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 정도 이제 고수가 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기초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라인 잡고 부족한 부분들은 뒤에서 끝에서 채워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도 너무 힘줘서 가는 것보다 사이사이를 메우듯이 들어갑니다. 오일 여러 종류의 고무판을 써보시는 게 좋은 게요. 느낌이 각각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피부도 각각 다르듯이 종류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고무판 써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무판을 더 좋아는 하는데요. 자, 이거는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근데 이제 깊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왼쪽에 있는 고무판을 또 제가 더 선호를 합니다. 엠보 칼에 있어서 또 닦아가면서 그리고 한 상 했으면 새 걸로 또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이제 계속 썼던 거 또 쓰고 또 썼던 걸 또 쓰다 보면은 이 니들도 끝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요. 압에 있어서 조절감이 감을 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쓸 때 재료를 연습을 할 때도요. 너무 아끼거나 해서 한 판을 가지고 뭐 엠보 니들 하나를 가지고 한 판을 다 쓴다거나 몇 쌍씩 연습한다거나 그러는 거는 저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고가의 또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또 고난이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료 하나에 있어서 감을 못 잡는 정도로 썼던 걸 계속 쓴다 보면은 손에 있는 앞 조절조차도 계속 습관화돼 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자세라든지 습관을 들이는 건 아마 눈썹 엠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엠보대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연습을 할 때도요, 어떻게 잡고 연습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대로 충분히 연습을 하신다면요, 엠보에 대한 스킬이나 라운딩은
반드시 꼭 만족하게 잡힐 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